May I ask you something? To get what you came all this way for.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영화 프로메테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창조한 조물주를 찾아 우주로 떠나간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 1편에서부터 29년 뒤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 확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프로메테우스 속 창조주의 죽음을 다루면서 엔지니어와 검정 액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는 에이리언 관련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 1부와 2부를 먼저 시청하신다면 3부 내용 이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LV-23 위성 안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발견하게 된 프로메테우스 승무원들은 모두 숨죽이며 거대한 위험에 압도당하게 되죠. 그들이 도착한 날은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뜯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프로메테우스 승무원들은 LV-223에서 자연적으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우주복을 착용하게 되죠. 영화 중반부 엔지니어 종족 또한 그들만의 우주복을 진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들 또한 인간과 똑같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위해 우주복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불멸의 존재가 아님을 암시하게 됩니다. David, why are you wearing a suit, man? Because you people are more comfortable interacting with your own kind. 무엇보다 프로메테우스 승무원들이 착용한 우주복에는 다양한 카메라 장치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탐사 기록에 대한 성질도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ffirmative. We see it. 우주복을 착용한 할러웨이 박사는 엘리자베스 쇼에게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언을 내뱉게 되는데 Hey, this is just one small step for mankind. 이는 바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말했던 것이었죠.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은 엄청난 크기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차량은 RT 시리즈 로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보는 웨이랜드 기업이 생산한 장갑 차량이면서 위험한 탐사 작전을 위해 최대 2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제작진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갑 차량을 체코 군용 트럭 타트라 8X8을 개조해서 촬영이 진행되었고 탐사 작전에 있어 그 어떤 위험 요소도 견뎌낼 수 있는 외부 디자인 요소들을 약 11주라는 짧은 일정으로 총 3대를 만들게 되었죠. 탐사 차량 로버를 타고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건축물에 접근하게 된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은 인류의 기원이라는 진실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스산한 분위기에 건물 내부로 진입하게 된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은 잠시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는 바로 지질학자 션 파이필드가 거대한 동굴 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탐사하기 위해 매핑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파이필드가 사용하는 매핑 기계 펍스입니다. 스펙타그래프로도 불려지는 펍스는 웨이랜드 기업이 개발한 구형 모양의 3차원 매핑 기계 장치이며 고성능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 공기 중에 유해한 물질과 숨을 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자동으로 탐지를 해줍니다. 원래 펍스가 개발된 이유가 있다면 식민지로 지정된 장소의 행성 지형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 장치라는 점이죠. 그만큼 션 파이필드의 전용 강아지 펍스는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간을 빠른 시간 내에 탐색하면서 현장 조사에 큰 공을 세우는 기계이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속에 등장하는 3차원 매핑 기계 펍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빨간 색감은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 공포스럽게 더해주는 영화적 장치로 활용이 되는데 무엇보다 펍스는 엔지니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지구의 공기보다 더 깨끗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죠. Jesus.
Sunlight's heating the water. Check out the humidity.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할로웨이 박사의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할로웨이 박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공간 안에서 공기가 깨끗하단 이유로 우주복 헬멧을 벗게 되는데 수많은 관객들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할로웨이 박사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엔지니어들은 인간처럼 공기를 호흡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영화 후반부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이 있었던 공간이 엔지니어의 우주선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프로메테우스와 노스트로모와 같이 인간들처럼 우주선 내부에 안정적인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오프닝 장소에서 고대 엔지니어가 다른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지구에 찾아온 것도 그들이 자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프로메테우스의 속편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는 식민지 건설 목적으로 엔지니어의 행성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곳은 그 어느 것보다도 지구와 환경이 매우 유사하였고 그들이 헬멧을 벗고 돌아다닐 만큼 안정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Nice place for a log cabin. Check what I love this. 무엇보다 엔지니어의 행성에서 인간의 농작물 밀이 발견되었는데 This is wheat. 고대 시대부터 엔지니어가 지구로 찾아와 자신들의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만큼 엔지니어는 고대 시대 인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예술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Definitely cultivated. What are the odds of finding human vegetation this far from Earth? 고대 시대 인간들이 엔지니어가 지정한 별자리 제타2 레티큘리를 벽화 속에 남기게 된 것도 그러한 영향에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속 프로메테우스 또한 흙과 물로 빚어 최초로 인간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최고의 신 제우스 몰래 회양풀에 올림포스 불을 숨겨 인간들에게 선물을 하게 되죠. 고대 인간들과 엔지니어의 관계가 왜 틀어지게 되었는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진 게 없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제우스처럼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인간들을 섬멸시킬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ll because he gave us fire. Our first true piece of technology. Fire.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이 장면 뒤로 한 가지 삭제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검정 액체 속에서 미꾸라지 같은 생명체를 생물학자 밀번이 발견하게 되죠. Our first alien. 그는 수많은 행성에서 생물학 탐사 임무를 수행했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박테리아보다 더 큰 생명체는 발견되지 못했다고 언급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발견한 작은 생명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정체불명의 검정 액체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과 생물학자 밀번이 생명체 발견에 있어서 어린 아이같이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 점은 영화 후반부 뱀처럼 생긴 해머피드를 만지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개연성을 추가해주는 삭제 장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미지의 공간에서 AI 로봇 데이빗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지구 고대 언어를 기초로 무언가를 작동시키게 되죠. 바로 엔지니어의 우주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감시 카메라를 작동시키게 되는데 엔지니어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장면이 있다면 엔지니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종족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지구로 목적지를 정하는 모습이 영화 속에 연출되어 있었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인간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영화의 제목과 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대원들은 무언가를 피해 뛰어가는 엔지니어 종족 홀로그램을 따라가게 되면서 목이 잘린 시신 한 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절대로 열어선 안 되는 봉인된 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곳 안에는 바로 거대한 엔지니어 동상과 함께 엄청난 숫자의 항아리가 배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불명의 검정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Organic.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검정 액체가 들어있는 항아리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사랑했던 인간들을 말살하기 위해 제우스가 아름다운 인간 여자에게 선물한 항아리와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지 않았어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제우스의 선물을 판도라의 상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자가 아닌 길쭉한 모양의 항아리 피토스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항아리 피토스는 번역 과정에서 상자라는 뜻을 가진 피시스란 단어로 오역이 되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판도라의 상자로 각인이 된 것이죠. 판도라의 항아리 속에는 인간들에게 해로운 질병, 분노, 절망, 전쟁과 같이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온갖 나쁜 것들이 빠져나간 판도라 항아리 속에는 오직 희망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속에서 검정 액체가 들어있는 길쭉한 모양의 항아리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피토스의 큰 영감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항아리는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그 사용법이 정확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화학적 핵폭탄 무기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든 유기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게 되면서 지상에 있는 생명체들에게 달라붙고 마치 메두사의 눈빛을 본 것처럼 돌로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할로웨이 박사가 찾아낸 엔지니어의 고대 벽화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이리언 영화 속에서 보았던 제노모프의 형상을 한 벽화가 십자가의 못이 박힌 예수처럼 묘사가 되었는데 이 뜻은 엔지니어가 오래전부터 제노모프와 같은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에이리언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은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늑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Beings that understood you must give life to both the wolf, but then they tried to banish the wolves and undo their creation. 프로메테우스호 승무원들이 LV-223 위성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도 칼파모스 세계 위성 중 하나인 LV-46에서 흘러나오는 미세 신호를 받아냈기 때문이었는데 그 뜻은 아주 오래전부터 엔지니어 우주선의 페이스허거 알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이리언 속 등장하는 스페이스 자키의 화석은 적어도 수천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엔지니어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늑대의 자식들을 LV-46에 숨겨놓았다는 가설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영화 속 페이스허거는 엔지니어가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에이리언 커버넌트 속 데이빗이 만들어낸 페이스허거는 다른 버전의 완벽한 유기 생명체라는 것이죠. You still don't understand what you're dealing with, do you? Perfect organism. 각 영화 속 체스트버스터의 묘사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빗이 만들어낸 창조물은 고전 에이리언과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은 에이리언 커버넌트 DVD에 수록된 데이빗의 실험 영상 속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엔지니어 행성에서 고립된 데이빗은 검정 액체를 사용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는 고대 엔지니어가 검정 액체로 실험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데이빗 버전의 페이스허거 알들을 만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고대 엔지니어가 그들의 늑대를 추방하고 창조 작업을 중단했다는 독백을 통해 페이스허거 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밀을 스스로 얻어내게 되죠. 바로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물질은 유기체처럼 살아있었고 그 시작은 에이리언 커버넌트에 등장했던 작은 식물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퍼프포자로 불려지는 이 식물에는 원시 삼출액 속 기생체가 살고 있는데 유전자를 공격하는 일종의 군대 형식의 벌레들이었습니다. 숙주를 기다리면서 그 몸속에 들어가면 DNA를 변형시키고 생명 진화에서 가장 근본적인 방어 체계를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죠. 고대 엔지니어들은 퍼프포자에서 나온 기생체를 이용해 진보화된 나노 입자와 섞어 완벽한 진화적 계산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퍼프포자와 완벽한 나노 입자를 섞어 기생체가 들어있는 화학무기를 개발하게 되면서 봉인된 항아리 속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말살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진 무기인 만큼 그들 또한 항아리를 신중하게 다뤄야 했지만 판도라가 항아리 뚜껑을 열게 되면서 재앙이 펼쳐지게 된 것처럼 생체 화학무기를 들고 지구에 가려고 했던 엔지니어들은 실수로 항아리 속 검정 액체와 접촉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엔지니어 우주선에서 길을 잃어버린 파이필드와 밀번이 발견한 정체불명의 껍질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프로메테우스 블루레이 DVD에 수록된 삭제 장면이었는데 이는 바로 고전 영화 에이리언 속 등장하는 장면의 오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에이리언 속 체스트버스터가 진화하면서 벗어낸 허물 껍질로 묘사되었는데 프로메테우스 엔지니어 우주선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삭제 장면 속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파이필드와 밀번이 우주선을 돌아다니며 무더기로 쌓여진 엔지니어의 시체들 속에서 흉부에서 무언가 튀어나오는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정 액체가 들어있던 항아리 일부가 깨지면서 화학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So are they all dead? 프로메테우스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쇼는 유전자 샘플 채취를 위해 실험을 진행하게 되죠. 이 장면이 에이리언 세계관 속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에이리언에 등장하는 스페이스 자키의 오래된 화석이 사실 엔지니어의 우주복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Mortal after all. 엔지니어가 불멸의 존재가 아닌 점을 파악하게 된 데이빗은 그들의 우주선에서 있었던 항아리를 조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는 한 가지 대사를 내뱉게 되죠.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등장하는 명대사 중 하나였습니다. Would be a sideshow of a sideshow.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sir. 부대 내부에서 괴짜로 유명했던 로렌스를 두고 그를 믿어왔던 미스터 드라이드는 그를 카이로가 아닌 아라비아로 꼭 보내야 할 것을 설득하면서 내뱉는 대사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장면 뒤로 데이빗은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검정 액체를 손가락에 묻힌 채 술에 취한 할로웨이 박사가 있는 당구대로 향하게 되는데, 프로메테우스에서 모든 것을 깽판치는 초유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엔지니어와 대화를 통해 인류기원의 진실을 밝히려 했던 할로웨이 박사는 그저 시체밖에 없는 스산한 장소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May I ask you something? To get what you came all this way for. 이는 바로 데이빗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주인공 T.E. 로렌스가 다른 장교들이 치고 있던 당구대 앞에서 깽판을 치는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묘사되었죠. I must say, Lawrence. 이처럼 T.E. 로렌스가 했던 깽판짓 그대로 술에 취한 할로웨이 박사가 앉아있던 당구대 앞에서 데이빗은 정체불명의 검정 액체를 실험하기 위해 소량의 액체를 샴페인 속에 몰래 타서 건네게 됩니다. 과연 데이빗이 벌인 검정 액체 실험으로 프로메테우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지금까지 영화 프로메테우스 3부 창조주의 죽음을 다뤄보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 해석 리뷰 4부는 생명체의 진화를 다루면서 데이빗의 만행을 고발해보도록 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